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사의 유학이야기 48번째 48회 48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업을 잘 듣는 방법, 저번 시간에 왕창 절약하는 방법, 돈을 갖다 절약하는 방법이 수업을 많이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업을 많이 들으면 좋은데 그럼 성적이 나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에서 수업을 잘 들어서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좀 시리즈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이제 학사, 석사, 박사 다 똑같아요. 뭐 레벨이 영어로만 따져서 뭐 석사가 높네, 박사가 높네, 학사가 낮네 뭐 이런 거 없어요. 실제로 보면은 학사가 더 높습니다. 영어 수준으로 봐서는. 영어는 이유가 이제 석사나 박사는 결론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전공을 계속 하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미국에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정상적인 아이, 코케인을 빨지 않은 아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했다 미국에서, 그럼 영어를 잘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했다, 영어를 잘합니다. 대학교만. 근데 석사를 졸업했다, 영어를 못합니다. 박사만 졸업했다, 영어를 아직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예. 그래서 결론은 이제 석사, 박사, 뭐 학사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 이야기는 조기 유학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조기 유학은 아주 위험하다고. 집안이 망하고 자살하고 죽이고 뭐 돈 빌리고 돈 안 갚고 부도나고, 진짜 장난. 조기 유학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사실. 돈이 무진장 많다 우리 집에. 강남들에 그냥 건물이 있다 막 진짜 현금만 막 100억이 넘고 막, 예? 빚이 없다,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난 전문직이다, 그렇게 하네. 그리고 애가 뭐 코케인도 안 하고 뭐 필러폰도 안 하고, 예, 대마초 남편가 정말 착한 아이다, 그럼 조기유학을 보내든 마음대로 하세요. 예? 그러나 내가 일반인이야, 한국에서 아예 대학 보내고 그러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유학을 한번 보내보려고 하는 사람들, 조기유학을 좀 보내보려고. 남들 하니까 내 연봉이 한 1억 5천 정도 되고 2억 정도 되는데 아파트는 있는데 이제 좀 대출 받아서 샀고 그래도 좀 좋은 데 산다, 이런 생각, 이런 이제 정도의 사람이 아이들을 조기 유학을 보낸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부도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조기 유학은 정말 위험하고 정말 돈이 많이 든다는 거. 그래서 뭐 1억 5천 정도 연봉 가지고 깔짝댈 게 아니라 이거죠. 아시겠죠? 뭐 당연히 제가 조기 유학을 할 때도 돈을 절약해서 할 수 있어요. 스웨덴 뭐 스위스를 보내든지 뭐 뉴질랜드를 보내든지 뭐 할 수 있는데, 기본적 조기 유학은 누군가 같이 따라가든지 그 애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결론 돈이 많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조기 유학 보낼 필요 없습니다. 영어 잘하는 거지 새끼를 만들 것이냐, 영어를 약간 좀 못하더라도 박사를 만들 것이냐, 그걸 결정하시라 이거죠. 그래서 성인 유학입니다. 수업을 잘 듣는 방법, 먼저 학교를 가기 전에, 예? 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업을 못 듣느냐, 기본적인 상식이라든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왜? 썰을 못 푼다 이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도미노 피자 얘기를 했어요. 이제 경제 수업을 들었어요. 경제라든가 비즈니스. 나는 그런 수업 안 들을 건데, 아니 필수 교양 과목 있잖아요. 필수 교양 과목. 거기서 이제 경제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 들었는데 거기 만약에 도미노 피자 나왔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책도 안 읽고 뭐 별로 관심이 없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냥 듣기만 하는 거지. 그런데 나는 책을 읽고 한국의 그 문제점을 알고 있어. 그러면은 도미노 피자를 들으면서 수업 시간에 손을 들어서 말을 할 수 있죠. 아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도미노 피자 문제라기보다도 그런 비슷하게 오토바이 타고 빨리빨리 배달해야 되는 그런 젊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고 나가지고 뭐 보험이 안 들어가지고 주인이 뭐 돈을 안 내주네 이런 문제도 있고, 빨리 배달해야지, 배달을 한 번에 얼마다, 이런 게 있어서 도미노 피자랑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썰을 깔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부시가 이 새끼야 이라크에 뭐 화학무기가 있네 씨발 없네 어쩌고 그러면서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기가 없네? 그러니까 씨발 이 새끼가 뭐 하는 말이 씨발
그런 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위험하니까 어쩌고 개소리 하면서 전쟁을 갖다가 정당화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그럴 때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야, 미국 말을. 그런데, 아니,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항상 그 선거 때만 되면은 북한 빨갱이들 미사일을 쏘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예? 그래서 어쩌면은 그거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다. 신문을 많이 읽는다. 신문 뭐 조선일보라든가 뭐 채널 A 이런 거 말고 뭐 토요일 썬데이 뭐 썬데이 무슨 잡지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좋은 신문 뭐 인터넷 상황도 괜찮고 그리고 책 여러 가지 책 소설책도 좋고 미국 소설도 좋고 뭐 독일 책도 좋고 뭐 다 한국말로 된 거 뭐 특별히 무리해서 일본말 영어 뭐 독일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번역된 책을 읽어도 좋은데 다양한 상식 특히 이제 자신이 한번 요거는 내가 파야겠다 이런 책은 좀 깊게 한번 읽어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찢어진 백과사전이라도 미국에 가면 수업을 들을 때 나에게 스토리가 있는 거야 한마디로 나에게 얘기할 게가 있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은 나도 예로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럼 미국 가서 읽으면 되지 않느냐? 이게 안 된다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수업 들을 때 정신이 없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뭐 영어를 잘하고 천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오하게 책을 읽는 취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제 외국에 나와서 한 지 2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심오하게 책을 읽으면서 즐기잖아요 한마디로. 아마존에서 멤버를 해가지고 프라임 멤버 해가지고 뭐 아마존에서 킨들을 사가지고 막 달달이 읽고 뭐 그런 걸 하는 이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여유가 생겼다 이거지. 좀 수업도 안 듣고 당연히 나이가 들었는데 근데 옛날에는 뭐 아마존도 없었고 당연히 책을 읽는데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 당연히 저도 테레비 뉴스 보고 테레비 보고 영화 보고 했는데 소설책이라든가 취미적으로 아주 깊게 심오하게 책을 못 읽었다 이거죠. 당연히 뭐 서점 가서 잡지 정도 보고 엔터테인먼트 잡지 뭐 구독하고 이 정도는 근데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뭐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완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오기 전에 책을 읽어둬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를 했느냐? 제가 나이 들어서 왔다 그랬잖아요. 이민을.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이제 기본적으로 읽었던 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는 저 민주화 운동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썰을 풀 스토리가 있거든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 같으면 젊은 사람들 같으면 지금 한국의 젊은 사람들 얼마나 핍박하는지 노동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뭐 스펙을 쌓아야 돼 이런 게 이제 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동시에 책을 읽으시라 이거죠. 그러면은 수업을 따라가는 건 문제가 아니라 수업에서 이제 말을 풀어나갈 때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수업할 때 당연히 예습. 들어가서 예습하는 거 당연한 거죠. 오늘 수업을 한다. 그러면 한 세네 페이지를 미리 보는 거죠. 그리고 책을 보고 모르는 단어 빨리빨리 써놓고 뜻을 써놓고 뜻은 영어로 쓰셔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멍청하게 쓰더라도 하여튼 영어로 쓰시라 이거죠. 영어로 안 되더라도 연습을 하세요. 간단하게 아시겠죠? 간단하게 뭐 아주 좀 바보 같은 예로 컴퓨터가 다른 거 나왔어요. 그럼 컴퓨터가 뜻을 몰라. 사전 찾아봤더니 컴퓨터가 무슨 계산하는 기계라더라. 이거 써 있어.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한국말로 이제 써 있어. 그럼 그걸 갖다 그냥 PC라 써요. 뭐 당연히 여러분 컴퓨터 PC 예로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써서 왜냐면 한국말로 뜻을 쓰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되냐? 한국말만 보입니다. 한글이 보이지 영어가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 영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생각을 영어로 하라 이유가 조금이라도 바보처럼 아주 그냥 간단한 영어를 하라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쌓아서 피라미드를 쌓는 거야 한마디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한국말로 하고 뭐 번역 어떤 멍청한 것들은 그러니까 영어를 존나 잘한다는 거야. 아주 천재라는 거. 우리 아이가 뭐 토플 만점 받았대. 토익 만점 받고 막 조기유학을 가는 돈이 많아가지고 막 돈질을 하는 거야. 막 천재래. 그냥 영어를 막 샬라샬라 하는 것 같아.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너 영어 못하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부모 앞에다 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한국에서 영어를 못하니까 번역책을 들고 갔다는 거야. 번역책을 집에서 보내줬다는 거야. 먼저 팩스로 보내고 번역책을 보내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읽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번역책을. 수업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애는 너무 이제 긴박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절대. 그리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뭐 토플 만점, 뭐 토익 만점 받았다고 해서 미국 대학교에서 수업을 갖다 잘한다. 이건 전혀 뭐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 번 경험을 해봤지만은 뭐 토익 만점 받은 사람들 만나본 적 있어요. 외국 사람들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권이 아닌 사람들 영어 더럽게 못해요 진짜. 그거 어떻게 다 찍은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답을 찍은 거지 그걸 갖다가 영어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한국어 책을 들고 가가지고 똑같은 한국어 책을 가서 번역책을 가서 그걸 읽지 말라 이거죠. 좀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미리 많은 정보를 갖다 좀 읽어주셔야 이거지. 자기의 전공하고 비슷한 거하고 또 뭐 경제라든가 문화, 역사 이런 걸 좀 읽어주시면 좋다 이거죠. 그것도 따지고 보면 예습이죠. 그러니까 단어를 찾아놔라. 한 세네 페이지를 뭘 배울 이번 주에 수업은 뭘 배우는지를 좀 미리 예상을 해두고 들어가라. 그럼 좀 편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잘 받아쓰고. 잘 듣고 잘 받았.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잘 받아쓰냐고요? 아 그게 아니라 소리를 듣고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그냥 받아쓰라 이거죠. 소리를 듣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듣고 그대로 받아쓰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왜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점점 자기가 쓰는 패턴이 나온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뭐 비코스를 갖다가 그대로 어떻게 BECAUSE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쓰냐 이거야. 그냥 적당히 쓰세요. 적당히. 그렇게 해가지고 교수가 하는 말을 다 써라 이거지. 그러니까 교수가 어떤 말을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 자체를 수업 시간에 이해를 못해요.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는데 수업 들어갔을 때 녹음을 했었어요. 교수한테 이제 그 허락을 받았죠. 이거 허락을 받으라고. 그냥 녹음 안 돼요. 허락 받으면 이제 교수 녹음하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 아니면 컴퓨터 들고 와서 타이핑을 하는 노트북 들고 와서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녹음을 해봤는데 잘 안 듣더라고 집에 가서. 그래서 그냥 다 쓰기로 했어요. 싹. 교수가 말하는 거 다 써버려 그냥 쓰는 거예요. 아무거나.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받아 쓰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그래서 다 받아 쓰기로 했어요. 제가 귀는 좋다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이유가 제가 우연하게 영화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우연하게 미래에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될 때 도움이 됐더라 이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귀가 듣고 그냥 따라하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뜻은 모르지. 철자도 몰라. 그냥 쓰는 거 한마디로 그냥 막 써요. 그리고 집에서 읽어보는 거죠 한마디로. 내 나름대로. 그러면은 아 이 말이었구나 이런 느낌 든다 이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철자 문법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막 쓰라 이거죠. 아셨죠? 옆에 학생이 막 쳐다봐도 신경 쓰지 마시라 쓰라 이거죠. 옛날에 한번 학생이 막 그 문법이 하나 틀렸다고 고쳐주더라고 나를 갖다가 수업 시간에 그 철학 시간에. 아 이 새끼 짜증나대. 그래 내가 딱 보니까 이 새끼도 글을 써놨는데 문법이 틀린 거야. 근데 그 어린애한테 뭐 너도 문법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관뒀죠. 그러니까 그 문법이라든가 뭐 누가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걸 받아 쓰는데 그게 지금 철자가 문제입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은 잘 듣고 잘 받아 써라. 그리고 선생님이 뭘 하고 있는지 잘 관찰을 해라. 아이들도 잘 관찰하라.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아이가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한마디로. 보세요. 옆에 아이가 또라이가 있는 거야. 머리가 공부 안 하는 애가 있는 거야. 그냥 발 뻗고 누워 있어 과자만 먹고 있는 거 한마디로. 그럼 얘가 공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얘가 공부 잘하는지 안 하는지. 당연히 처음부터 사람들이 다 그 좋은 성적에 들어갔겠지만은 학교 들어가서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한 공부 잘하는 아이의 옆에 앉으시라 이거죠. 앞에 앉으면 뒤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뭐 하는지. 대체로 이제 원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공부 잘하는 애 옆에 앉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야야 무슨 방법으로 공부를 잘하냐? 뭐 내일 시험이 뭐 나올까? 숙제는 뭐냐? 숙제 잘했냐? 야 글은 어떻게 썼냐?
시작은 어떻게 하냐? 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애한테 영어 문법이라든가 이런 그런 건 물어보지 마시고 그런 건 어차피 학교의 러닝 센터에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러닝 센터에서도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내가 철학 수업을 들었단 말이야. 그 애가 철학 수업 내용을 어떻게 알아? 그냥 단순하게 문법만 아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내 교실에서 제 친구들,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라 이거죠. 나의 생각이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발표가 있는데 내가 이걸 발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하라 이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그룹 스터디를 했는데요. 한 여자애는 상당히 똑똑했고, 남자애는 전체적으로 똑똑했고, 그 다음에 한 남자애는 똑똑한데 좀 말이 이상한 애가 있죠. 집중 못하는 아이. 그러니까 글을 갖다가 1, 2, 3, 4가 아니라 1, 4, 5, 6, 1, 4, 3, 2, 1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체로 이제 어느 부분 섹션별로 이제 글을 쓰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글을 읽었는데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드니스라는 여자애가 그러면 이제 고쳐주자 해가지고 드니스가 이제 타이핑을 잘하고 걔가 이제 마음이 착해. 영어를 잘했어요.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걔랑 나랑 같이 이제 컴퓨터실에 가서 이제 고쳤는데,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은 드니스 같은 여자애를 만날 수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그런 학생들은 옆에 학생이 어려우면 도와주려고 하는 애도 있어요, 사실은. 좀 약간 좀 재수없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런 애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애를 찾으라 이거지,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그 애들에게 이런 표현은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 아이들이 잘 대답을 해줘. 아, 이 표현보다는 난 이 표현이 좋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수업 들어가니 책을 사잖아요. 책을 살 때 중고책을 사라고 했잖아요. 돈 아끼려고. 근데 중고책을 그냥 가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사지 마세요. 당연히 이제 인터넷상으로 중고책 요즘은 사지만은 중고책이 이제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생각 없이 사지 마시고 중고책도 고르세요. 너무 지저분한 거 말고 적당히 지저분한 거. 한번 책을 열어보세요. 열어보면은 딱 보면 답이 나와. 이거 공부 잘하는 애가 사용한 것 같다. 이런 느낌 나오는 게 있어요. 옛날 부모들이 그랬잖아요. 공부 못한 새끼들이 책을 갖다 버리고 뭐 팔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나라고요. 미국에는 공부 잘해도 책이 워낙 비싸니까 아이들이 책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책을 팔고 다시 이제 다음 학기 책을 또 중고로 사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책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사용한 책이 있어요, 사실. 그게 여러분들이 보면 느낌이 와요. 그런 책을 고르시라 이거죠. 그러면 그 애들이 중요한 부분을 마크로 색칠을 해놨어. 가끔가다 이제 한국 애들이 사용한 책도 본 적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 한국에 사용한 책은 한국말로 번역한 이제 글을 써놓은 게 있다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게 본 적이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좀 근데 그것도 사실 한국 애들도 메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성적이 잘 나왔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죠, 사실. 그러니까 일단 중고책을 막 고르진 마시라 이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 끝내기 전에 아까 사실 제가 녹음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모니터링을 하긴 해요, 사실. 유튜브를 틀어놓고. 근데 이 말이 틀렸더라고. 이 말이 갑자기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그런지 수업 시간에 단어하고 뭐 철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단어에 대해서 막 신경 쓰다 보면은 이 단어를 꼭 고집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예습을 할 때도 이걸 갖다가 그냥 이 단어가 이 단어인데 이걸 쉽게 이제 번역을 해라, 영어로 쉬운 단어로 해라. 그러면 애들이 이거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쉬운 단어를 복잡한 영어로 이제 써놓은 애들이 있어요. 그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하고 쉬운 단어하고 같을지라도 다르게 쓰일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렇다고 항상 그 복잡한 영어,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가 좋은 단어고 쉬운 단어가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를 보고 쉬운 단어로 번역해도 된다 이거죠. 뭐 그런 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한 예로 제 아내랑 최근에 길을 가다가 이 단어 때문에 제가 다시 녹음했는데요. confectionery라는 단어가 있어요. confectionery.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혹시 이제 구글 하시면요, 베이커리 한번 때려보세요. 베이커리. 우리 빵집 있죠, 빵집. 베이커리. 베이커리를 갖다가 다른 말로 뭐 컨펙셔너리 말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제가 그 길을 가는데 베이커리 컨펙셔너리 단어가 딱 써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속으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그 가게 안을 들여다 봤어요. 그랬더니 빵 팔더라고요. 빵하고 쿠키 이런 거 팔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아니 이 새끼들이 이거 케이크 가게 빵가게 아니야? 근데 컨펙셔너리 말이 있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진을 찾아봤더니 뭐 쿠키를 만들고 과자 만들고 뭐 빵 만들고 이런 데를 갖다가 컨펙셔너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이걸 갖다 베이커리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면 케이크 하우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쿠키 하우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씨 컨펙셔너리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런 걸 신경 쓰지 말라 이거죠. 우리 마누라랑 얘기하면서 아 내가 옛날에 이것 때문에 한번 당한 적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도 하는 말이 아이고 어플리컨트란 말도 나 되게 싫어한다. 내가 아주 옛날에 왜 그래? 처음에 그냥 이름 쓰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 서류 쓸 때 이름 쓰라는데 이름을 갖다가 네임 하면 되는데 그냥 네임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컨트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근데 어플리케이션이 어플리컨트는 이제 지원하는 자잖아요. 그 사람이란 뜻이죠. 한마디로 지원하는 사람.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어플리컨트 네임이라서 있는데 누구 이름을 쓰라는 거야? 어플리컨트는 누굴까? 어플리컨트라는 사람 이름을 써야 되는데 누구 이름 쓰라는 뜻일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이거지. 영어가 어떤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 좀 어려운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근데 그 단어가 무조건 좋을까? 막 그러지는 않아요. 꼭 그러지는 않고 또 내가 쓰는 쉬운 단어가 꼭 나쁠까? 그러지는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습이든 복습이든 학교에서 수업에서 들든 내 문법이 완벽한 글이 좋은 것일까? 아니면 문법이 약간 좀 틀리더라도 괜찮은 글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습 복습이든 뭐 하여튼 수업 시간에 하든 아니면 책을 읽든 항상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뭐 학교를 가. 그냥 혼자 살지. 그렇죠. 완벽한 인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컨펙셔너리라는 거는 뭐 제과점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과자 만들고 그냥 베이커리 같은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오늘 다시 녹음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